자, 이제 이론 완성 7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설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역시 시에서처럼 소설 또한 문제 속에 들어있는 논리, 그리고 함정, 힌트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설을 모를 때는 선지를 보고 판단하시고요. 문학 문제는 특히 적절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게 많다라는 것은 세계가 맞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세계를 통해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분명히 힌트가 될 수 있어서 우선순위, 지문보다 선지를 먼저 보아라.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도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인데요. 사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MBTI 젊은 세대들 많이 검사하는 것처럼 일종의 성격 검사합니다. 자, 그런데 소설에서도 우리는 직접적으로 제시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캐릭터를 딱 분명 명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문학은 함축성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대 소설과 현대 소설을 구별하기도 하고요. 또 현대소설 안에서도 장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직접적 제시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착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흥부는 착했다. 아니면 놀부는 뭐 욕심이 많았고 심술이 심했고 이런 것들이 고대 소설에서는 직접적 제시. 이것을 다른 말로 텔링, 말하기죠. 텔링이 말하기니까요.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서술자가 인물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직접 말했다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는 같은 말들인데요. 이제 서술자가 분석을 해요. 해설해요. 요약하고 논평합니다. 편집자적으로 제시하고 하나하나 성격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는 것이 직접적 제시. 대신에 현대소설에서는 훨씬 더 간접적 제시가 많기 때문에 세 개의 같은 말. 간접적 제시, 쇼잉, 보여주기, 극적 제시. 사실 쇼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텔링과 구별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요?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성격이 어떻게 했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추정이 되죠. 또 대화하는 것만 보고도 우리가 성격을 알 수 있고요. 아니면은 묘사인데요. 이 묘사라는 것도 주로 외양 묘사예요. 사람 겉모습 보고 성격 판단할 수 있다고 하죠. 물론 위험하면 성급한 일반의 오류예요. 일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학의 함축성상 그렇게 외양 묘사를 보고 저 사람의 머리 모양을 보니까 저 사람의 옷차림을 보니까 심지어는 뭐 구두 수선하시는 분들은 구두 뒤축만 보고도 구두 굽만 보고도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해서 보여주기라는 말이 들어가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극적 제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극적이라는 것은 연극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드라마틱하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뭐 끝에 가서 드라마틱하게 뭔가 반전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왜 연극이라는 게 100% 행동이나 대화잖아요. 행동이나 대화로 이루어지는 연극처럼 극적 제시. 다시 세 개는 외우면서 가는 게 좋아요. 간접적 제시, 쇼잉, 보여주기, 극적 제시.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직접적 제시. 여기서 위험한 것은 말하기 수법이라고 하는 이 말하기 용어와 대화와는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던데요. 이거는 이론에서 말하는 말하기 수법은 거듭 숨어있는 직접 말했다는 수법을 말하는 거고 대화는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에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자, 인물의 유형도 우리가 인물서 아까 소설 구성의 3요소 때 인물 사건 배경 했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기준에 따라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누었을 때 성격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보고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한 면이니까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성격이 여러 면이 나오기 때문에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로 고대 소설은 평면적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성격이 안 변해요. 다시 한번 아까 착하면 흥부, 나쁘면 놀부, 효녀는 심적, 연려는 추냐 이렇게 딱 일관되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평면적 인물. 반면에 이제 현대 소설은 주로 입체적 인물이 많다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캐릭터들이 변화무쌍하죠. 특히 반전이 되게 많잖아요. 막 착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걔가 범인이었고, 아니면은 뭐 악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뭔가 실제로와 달리 변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자, 또 대표성 여부 용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형적인,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